실전 손자병법 7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적 공격하기 7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어떤 것도 실전 손자병법에 대해서 다루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필요 없다면은 실전 손자병법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주는 것도 법보시 하는 길이다. 자, 적 공격하기 7번째 시간. 자, 적의 뒤에 강한 배후 세력이 있거나, 또 그 다음 주에 역산하는 물결의 도단 흐름 속에 있어 시간만 가면 되는 경우나, 자, 적의 뒤에 강한 배후 세력이 있거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뒤에 미국이 있거나,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어서 뒤에 미국이 있죠. 그리고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또 역사라는 물결의 도도한 흐름 속에 있어 시간만 가면 되는 경우나, 6.25 전에는 이 군정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남한 국민의 78%가 공산주의를 원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남도당에는 남한에는 남도당 공산주의자들이 버글버글 했죠. 그리고 그때는 세계가 공산화가 도미노가 되는 시절이라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들은 공산화가 됐어요. 또 적이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가 있고 그 힘이 나의 7, 80% 해당될 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 이거야. 우리나라가 6.25 당했을 때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죠. 그래서 메가드 장군이 감동을 했다 그러죠. 그 나의 힘이 7, 80%가 된다. 그러면 단방에 상대를 제압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생이다. 그러면 고등학생을 갖다가 나의 7, 80% 영향이 되는 힘이 되는 고등학생을 갖다가 단번에 제압할 수 없더라. 대학생보다 나은 전투력을 가진 고등학생도 있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단번에 치지 말고, 그리고 속전속결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고차원적인 심리전과 함께 개구리를 서서히 삶아 죽이는 수법이나 고사작전 알죠? 서서히 말려 죽이는 거. 나무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뒤에 뒷배경이나 가난한 배우가 있다면은 그것하고 적하고 서서히 분리를 시켜야 되죠. 이게 뭐냐면 지금 빨갱이들이 6.25 전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짓입니다. 자, 내가 조금 전에 설명한 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북베트남의 그 월맹구들이 이걸 잘해가지고 베트남을 공산화시켰죠. 이제 북한은 어떻습니까? 이걸 제대로 못해서 6.25 때 수많은 인명만 살살하고 역사의 죄를 짓고 인류의 죄를 짓고 민족의 죄를 짓고 공산화는 성공하지 못했죠. 베트남은 공산화하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베트남은 공산화되기 전에 벌써 월맹군의 장기적이고 치비한 심리전, 수시로 국지전을 일으키고
또 남베트남 내에 그 자생 공산주의 그 베트공들을 또 양성을 시켰죠. 그래서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기 전에 벌써 남베트남은 싸울 의지를 잃었어요. 북베트남 월맹부들이 장기적이고 집요한 심리전, 수시로 국지전을 일으키고 또 남베트남 내에 베트공들을 양성을 시키고 또 남베트남 정부 내에 수많은 간첩들을 갖다가 침투를 시켜놨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북베트남 월맹군들은 남베트남 정부 군인은 물론 남베트남 국민들을 베트남 정부 군인은 물론 미군들하고도 이미 분리시켜 버렸더라. 그 어떻습니까? 베트남 국민들은 무리죠. 그리고 베트남 정부 또 군인 미군들은 그 고기죠. 또 반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 군인 미군이 무리고 또 남베트남 국민들이 고기라고 할 수 있어요. 물과 고기를 분리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는 죽죠. 또 물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 고기가 살고 해야 물의 가치를 제대로 이행하는 거고 보기도 좋죠. 그게 자연이죠. 그래서 이제 남베트남은 세계 최강 미군의 힘에 의해 겨우 버티고 있을 뿐이죠. 남베트남은 거의 다 무너진 겁니다. 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겉모습만 버티고 있었을 뿐이다. 세계 최강 미군도 어떻습니까? 북베트남의 월맹군들의 그 밀림과 인민들을 이용한 게릴라전, 또 남베트남 국민들과 군대의 무의지 앞에 어쩔 수가 없죠. 주인이 지킬 의지가 없는데 객이 손님이 아무리 지켜준다고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학생이 공부할 생각이 없는데, 운동선수가 운동할 생각이 없는데, 과외 선생이, 코치가, 감독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 미군이 그 남베트남 군인들한테 무기를 주면은 그 무기를 돈을 받고 북베트남 월맹군한테 팔아버렸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무기를 돈을 받고 우크라이나군한테 넘긴다 그러죠. 주위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본인이 하기 싫고 살기 싫다는데 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속담에 어떤 게 있습니까?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열심히 하는 놈이 있어야지 주위에서도 돕고 싶고 하늘도 돕고 싶고 귀신도 돕고 싶고 땅도 돕고 싶더라. 그리고 6.25 때 북한 빨갱이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은 세상만사 작용 반작용입니다. 자, 보세요. 6.25 전에는 남한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78%, 남노당, 그리고 공산주의 그 도미노 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가만 놔둬도 북한이 남한을 침범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서서히 남한은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김일성이가 이 영심이 적고 조급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런 작용 반작용이다. 작용 반작용. 자 보세요. 내가 주먹을 들고 나서면 주먹으로만 들고 나서면 상대편도 주먹으로만 옵니다. 내가 몽둥이를 들고 있으면은 상대방도 주먹만 들고 안 나오겠죠. 몽둥이 들고 나옵니다. 내가 칼 들면 상대방도 칼 들고 나와요. 내가 총 들고 나오면 상대방도 총 들고 나오더라. 그렇죠. 크기. 좀 크기를 갖다 내가 요만한 걸 들고 나오면 상대방도 요만한 몽둥이를 들고 나와요. 그런데 내가 이만한 몽둥이를 들고 나오면 상대방도 이만한 몽둥이를 들고 나옵니다. 또 속도. 내가 빠르게 팍 하면 상대방도 나와의 속도에 맞게 빠르게 팍 와서 부딪혀요.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 가는데 통가는데 초보자가 팍 달리면은 상대방들도 대치를 못 해가지고 사고가 나. 그런데 초보자가 여기서 벌벌벌벌 하면서 신호를 무시하고 벌벌벌벌 하면 가. 그러면은 여기서 벌써 보고 있던 베테랑 운전사들이 저 좀 미쳤네 하면서 벌써 대비하고 피해요. 이거 사고 안 나. 사고 나도 그냥 접촉사고밖에 안 나. 작용 반작용이더라. 6.25 때 북한 빨갱이들은 가만 둬서 남한이 공산화가 될 건데 어떻습니까? 소련 무기, 중국 중공군 그 동원해가지고 벌써 전쟁 나기 전에 중공에 있던 중국에 있던 그 조선족 군대에 있습니다. 그거 엄청나게 벌써 몇 개 사단이 북한에 들어왔어요. 이게 북한 창설의 그 기본 멤버가 됩니다. 6.25 전쟁 전부터 벌써 중공군 군대가 들어와 있었다. 자, 가만 둬도 남한이 서서히 공산화 될 건데 북한 김일성이 이 나쁜 놈의 새끼가 강한 힘으로 강한 힘, 이렇게 큰 힘으로 그것도 기습작전으로 팡 때리는 거 어떻습니까? 작용이다. 반작용이 어떻게 날라오나? 반작용도 날라오는 거야. 응? 16개국이, 응? 16개국이 팍 날아가 부딪힌 거야. 가만 놔두면은 그냥, 응? 또, 저들로 공산화가 되고, 그 뭡니까? 개구리를 온도를 서서히 올려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되는데, 이 급한 마음에 강한 힘으로 빠르게 치니까 기습하니까 상대방도 작용이 반작용이더라. 강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다시피 적의 뒤에 강한 배후 세력이 있거나 역사의 물결의 도도한 흐름 속에 있어가지고 그냥 시간만 가면 저절로 되는 경우나 또 적이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가 있고 그의 힘이 나의 7, 80%에 육박할 경우에 단번에 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고차원적인 심리전과 함께 개구리를 서서히 삶아 죽이는 수법이나 나무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고사작전을 써야 된다. 그리고 적의 뒤에 있는 강력한 배후 세력이라든지 후원 세력이라든지 동맹 세력을 분리시켜야 된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 김일성이 나쁜 놈의 새끼는 이걸 못했죠. 북한은 6.25 전쟁 이전에 장기적인 심리전, 수시국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한 내 공산주의들을 이용하여 남한 국민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북한과 싸울 의지를 잃게 하고 남한 국민과 남한 군대, 미군과의 연결고리를 서서히 분리시킨 다음에 공격을 했죠. 이리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리 못해서 아쉽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실전손자병법,
전략 전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남한은 서서히 공산화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절 공산주의 물결은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도 같아서 공산화 도미노 현상이 대세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역사에 거대한 폭풍과 물결에 휩쓸리기 때문이다. 가만 놔두면 이 남한은 공산화 됐어요. 근데 북한 김일성이 오판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의 공산화에 대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한 마음에 무작정 강한 힘으로만 6.25 전쟁을 일으켰죠. 그 다음 이제 또 청와대 기습사건도 일으켰고 각종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을 일으켰죠. 그런 짓을 하니까 그에 대한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히려 미군하고 미군을 다시 불러들이고 또 유엔에서 16개국이 들어오고 또 남한하고 미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되고 남한 국민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지고 또 반공주의로 똥돌 뭉치고 이런 역효과를 했죠. 그래서 이놈들이 지금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남한 내에 지금 주사파 발령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옛날 남노당 같은 세력을 육성을 해놨죠. 그리고 각계의 지금 정치는 물론이고 각계의 주사파 빨갱이들을 갖다가 침투시켜 가지고 서서히 지금 야금야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죠. 설마 그러고 있죠. 지금 공산화 직전이에요. 가만 놔두면은 곧 연방제 되고 그 다음에는 공산화로 넘어갑니다. 공산화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들 대다수는 재산 바뀌고 노동 수용소 가거나 죽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설명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북한 공산당들이 남한의 주사파 빨갱이들을 이용해서 지금 모든 걸 거의 다 했어요. 6.25 전쟁하고 전에하고 틀리다 이거야. 그때는 그놈들이 전략 전술이 없고 조급한 마음에 실패를 했지만은 지금은 좀 내가 말하는 다 하고 있어. 마지막 남은 게 하나가 뭐냐? 미군 철수만 남았습니다. 이 빨갱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북한 빨갱이들이 남한 주사파 빨갱이들을 이용해서 미군 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죠. 미군 철수만 되면 우리는 끝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 주사파 빨갱이들을 참 이해할 수가 없어. 공산주의는 이론은 좋으나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와 인민들이 거부한 실패한 괴물이요 악마죠. 이론만 좋아했을 뿐이지 인간 사회에 적용을 할 수가 없고 사바세계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을 뿐이다. 그리고 처음 공산주의가 나왔을 때는 그 결과를 모르죠. 그러니까 혹할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러나 지금 공산주의가 그동안 해온 짓이 어떻다는 거, 그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거, 인민의 낙원을 약속했지만 그 결과가 반대됐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을 했죠. 공산주의 지금 다 망한 거 없습니다. 북한하고 쿠바 뭐 정도 남아있습니까? 공산주의 종주국도 소련도 해체됐죠. 답을 다 알았다 이 말이야. 답을 다 아는 거에 대해서
그걸 갖다 맹신한 거 추종하고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치고 국가 민족을 해치는 짓을 하려고 그럽니까? 자기만 죽으면 되지. 그래서 전쟁하는 거에 대해서 지역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지역을 생각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귀신씩 나라 까먹는 소리인 줄 알고 공미공주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건 몰라서 그러는 소리고, 지역에는 전쟁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인간사에 대해서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없다면 주역이 그동안 그 많은 세월 동안 칭송받을 수가 없겠죠.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도 없고. 주역 지수사계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군사를 움직이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노련한 베테랑이 있어야 된다. 왜? 전쟁이 치면은 개인의 재산, 생명을 잃으면 물론이고 국가가 망하기 때문이죠. 자, 이것으로 적 공격하기에 대한 강의는 끝났습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아무 잘못 없는 남을 해코지해서도 안 되지만은 또 아무 잘못 없는 상태에서 당하고 살았어도 안 된다. 그거는 착한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자기를 해치는 거죠.